반대로 성관계를 많이 하면 요실금이 좋아져요. 내가 소변을 보러 간 게 아닌데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운동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걸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걸 채널을 운영하는 YM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겼다는 젊은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상담해드리는지, 또 어떤 현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곰곰이 들어보면 환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증상이. 관계를 이제 갖기 시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고요. 20대 초반이나 그런 경우에는 관계를 갖고 나서 소변이 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 이제 환자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니까 이제 그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죠. 사실 관계를 해서 소변이 새는 경우는, 그러니까 관계를 했다고 요실금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다만 관계를 해서 방광 쪽에 자극이 되거나 요도 쪽에 균이 들어가서 방광염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럼 방광염이 생기면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이 일시적으로 셀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요실금이 아니고요, 방광염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방광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또 관계하고 나서 또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 소변이 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역시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보면 소변이 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변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소변이 나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이제 밑에가 그냥 축축이 적셔 있으니까 이제 소변이 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으세요. 관계하고 나서 이제 체내 사정을 하신 경우에 하루나 뭐 이틀 이내에 물처럼 좀 흐르는 경우에는 이제 정액이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경부 뒤쪽이나 이런 데 고여 있다가 좀 액화돼서 이렇게 조금 흐르는 거기 때문에 소변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한 3, 4일 정도까지는 관계하고 나서 이제 질도가 좀 이제 약한 상태에서는 관계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잡균이 이제 뭐 밀려져 들어가게 되고, 또 체내 사정하는 경우에는 질 안에 어떤 균의 조성이 바뀌거든요.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정상 유산균이 좀 죽고 그 안에 있는 잡균, 가드넬라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자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균의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분비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나와서 청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분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소변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후에도 계속 분비물이 있다, 이거는 질병입니다. 네. 관계에 의해서 어떤 나쁜 균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어떤 균형이 깨진 상태인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셔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십니다. 반대로 성관계를 많이 하면 요실금이 좋아져요. 이건 아니죠. 성관계가 요실금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관계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어떤 초반의 경우에는 방광염이 잘 생기세요. 그런 경우 방광 기능 저하 때문에 소변이 새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성관계를 한다고 요실금이 개선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이제 소변이 새기 시작했을 때 오셔서 이거 치료 꼭 해야 되나요? 놔두면 나아지기도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20, 30대 뭐 젊은 분들 일시적으로 방광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방광염 생겨서 생기는 요실금은 치료하면 나아지죠. 또 30대의 자연분만하고 일시적으로 한번 확 이렇게 충격이 가해져서 서서히 회복하는 기간에는 조금 일시적으로 셀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30대 후반, 40대부터 생기는 요실금은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능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레이저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계속 나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 시점을 언제로 할지의 결정은 중요합니다. 밑으로 흐르는 액이 많은 경우 이게 이제 냉인지 요실금인지, 그러니까 소변이 센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 여자분들 다 경험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밑에 뭐가 이렇게 뜨끈한 이제 흥건히 뭐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생리 때가 아닌데 생리가 나오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놀라서 화장실을 가보시면 이제 팬티에 뭐가 이제 흥건히 묻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사실 분비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흐르는 경우에는 질에 있는 어떤 뭐 질염 때문이라든지 뭐 배란기, 점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비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고요. 소변이 새는 거는 본인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이쿠, 소변 샜네? 이렇게. 나 소변 마렵지도 않은데 지금 소변 샜네? 이렇게 소변이 나오는 느낌을 보통은 다 인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가 흥건하면 소변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팬티가 좀 이렇게 흥건히 묻어 있다. 이거는 애에게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 좀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은 소변이 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비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소변이라고 착각을 하신 건지 좀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단 분비물이 그 양상이나 제가 지금 팬티를 이제 장갑을 끼고 실제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위치가 조금 달라요. 요도의 위치와 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점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해볼 수도 있고 정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제 분비물 찍어서 이제 검사를 나가보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육안적으로 다 진단이 됩니다. 네, 요식음 관련해서 이제 비뇨기과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요식음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하는 게 나은가요? 산부인과에서 하는 게 나은가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잘합니다. 라고 농담이고요. 일단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요식음 이런 것의 과정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그 비뇨기과 소변이 나오는 그쪽을 열심히 공부하는 과가 맞는데 수련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 사실 여자 환자를 많이 보시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남자를 많이 치료하는 그쪽으로 뭐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많이들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공부를 하시고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산부인과도 수련 과정에서는 이제 산모라든지 뭐 종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주로 하죠. 요식음 자체는 저희가 수련을 마치고 와서 환자군을 통해서 진료를 하면서 노하우가 느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시술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궁금하신 게 이제 회복 기간도 궁금하시고 이제 언제 성관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레이저만 수술하신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다음 날도 가능한 레이저가 있고요. 한 3일 정도만 조금 피해 주시면 되는 레이저도 있긴 합니다. 다만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한 달 정도는 관계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소변 새는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 요실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궁금하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오셔서 상담하시고 불편한 거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MG 산부인과 원장 이윤정이었습니다.